이제 이거를 꼭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선생님. 네. 지금 이제 김남국 사태라고 소위 말하는 네. 예전에는 뭐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네, 네. 또 뭐가 있었더라요? 뭐 하여튼 뭐 이재명 대표에 이재명 대한 대표, 뭐 송영길. 송영길 사태 뭐 아무튼 많이 있었습니다. 네. 결국 이제 김남국 사태까지도 왔습니다. 네네네. 이게 지금 아니 법적으로는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게? 그렇죠. 아 근데 이거를 이제 뭐 도의적으로 뭐 상임위 때 좀 했다 뭐 이런 얘기인 건데 이걸 갖고 지금 뭐 완전히 뭐 나라를 팔아먹은 어디 뭐 매국 역적 다루듯이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지금 뭐 심지어는 탈당도 했고 지금 뭐 국회 윤리위까지 뭐 간다고 그럽니다. 이게 지금 그럴 사안인지 이걸 좀 한번 좀 선생님이 여쭤보려고 좀 그랬습니다. 저 예전부터 여러 매체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의 극우 보수 세력의 무적의 그 무기, 최고의 무기는 색깔 공격입니다. 빨갱이. 그렇죠. 상대방을 빨갱이로 보는. 국보법과 빨갱이로. 네네. 네. 그걸로 밥 먹고 살아온 집단이다. 제가 계속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실제로 예전에는 색깔 공격으로 다 모든 걸 정리했죠. 네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으면 간첩으로 몰아잡고 죽이고, 네. 완전히 왕따시키고 사회에서 매장시키고. 그런데 문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6.15 공동선언과 아하. 그 이후에 연이은 남북 간의 여러 이제 회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2018년까지. 그러면서 색깔 공격의 위력이 현저히 떨어져 버린 거예요. 잘 안 먹히는 거죠. 예. 이 절대 무기가 안 통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났는데. 큰일 나죠. 네. 자기들 밥줄이 끊기는 거예요. 아하. 이 극우 보수 세력 입장에선. 그래서 또 하나의 무기를 만든 게 뭐냐, 바로 전 도덕성 공격이라고 봅니다. 안 먹히니까. 아하.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이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공격이었거든요. 예. 처음에 이 극우 보수 세력, 즉 조중동에서 조국 전 장관을 뭘로 공격했냐면 산호맹으로 공격했어요. 맨 처음에. 맨 처음에. 그 질문을 그걸 했죠. 그거 가지고 언론에 한동안 떠들었어요. 산호맹 출신이다. 예. 그러니까 젊었을 때 사회주의 계열의 조직에 들어갔다. 네네. 뭐 이제 활동을 했다. 사회주의자다. 이런 거 이제 했단 말이에요. 예. 안 먹혀요. 국민들이. 지겨운 놈들. 또 색깔 공격이다. 또. 젊을 때 뭘 못해. 뭐 이제. 처칠도 젊을 때 사회주의자 아니면 바보라 그랬는데. 네. 뭐 괜찮지. 그런 정도까지 그 의식이 바뀐 거예요, 국민들이. 아. 그러니까 이제 전혀 국민들이 반응을 안 하네. 예. 빨갱이라고 막 같이 욕하고서 혼내줄 줄 알았더니 안 되잖아요. 그래서 들고 나온 게 표창장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색깔 공격부터 해요, 얘네가. 원래는 먼저 하는군요. 그거. 네, 해요. 근데 효과가 이제 없다 싶으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건데 이재명 대표도 예전에 맨 처음에 색깔 공격부터 했어요. 성남시장 때. 뭘로 했습니까? 그 뭐 무슨 세력과 연관돼 있다? 주사파 그런 식으로. 막 그런 식으로. 그래서 막 그 조사하는데 그 이재명 그 성남시장 때 막 반박했죠. 야, 내가 뭐 그러면 박근혜는 고정간첩이냐 뭐 이러면서 막 이제 세게 나갔네요. 세게 나갔죠. 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노무현 대통령도 그 세게 나가셨지 세게 않습니까? 나가고 그저 권양숙 여사. 네, 장인. 네, 장인. 그러니까 장인이 빨치산. 이제 빨치산이다 이러니까. 네. 그럼 제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 그렇죠. 세게 국민들이 그냥 확 그냥 좋아했죠. 네. 그렇게 이제 잘 싸웠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색깔론이 안 있겠지만 먹힌다. 요즘에 이제 국제 정세도 변화하고 한반도에서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이 있으면서 이게 잘 안 먹혀요. 예.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를 색깔론으로 몰아붙여서 빨갱이로 몰려 그랬는데 안 먹히니까 그다음에 뭘로 본 겁니까? 결국 대장동 같은 걸 걸고선 파렴치범으로 본 거 아니에요? 네. 형수 욕설 뭐 이런 거로 이것이 한국사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에 서 재미를 봤단 말이에요. 네. 도덕성 공격을 하면 먹히더라. 논두렁식에. 네, 눈동시겠죠. 아니 진짜 이 지독한 그렇죠. 놈들 진짜. 좀 그때부터 시작된 거죠, 사실은. 그러네요. 그래서 재미를 봤고 얘들이 지금은 색깔 공격이 무리하다라고 생각되면 처음부터 도덕성 공격을 하고요. 네, 색깔 네. 공격이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그것부터 하겠죠. 아하. 근데 이제 두 가지를 배합하지만 오히려 기본이 도덕성 공격 쪽이 이제 기본이다. 지금 완전히 네. 그 바뀌었군요. 제2의 색깔 공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는 김대중은 빨갱이. 그렇죠. 사실 이게 컸지 않습니까? 그 지금 그 문재인 도시. 빨갱이 이거 하지만 안 먹히죠. 안 먹히잖아요, 이거 솔직히. 네네네. 근데 김대중 빨갱이 많이 먹혔죠. 엄청 먹혔죠. 먹혔기 때문에 네네. 그 대통령 되기 직전인가? 네. 그 토론회도 했더라고요. 네. 김대중 사상검증 사상검증 뭐 토론회를 같은 했어요. 거. 맞아요. 엄청 오랫동안 했다는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대중 빨갱이까지 됐는데 이제 빨갱이부터 노무현부터는 잘 안 되는구나. 잘 안 되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도덕성, 네네. 논두렁식에. 네네네 그렇게 들어간 거죠. 그래서 도덕성 공격이 지금은 주된 이제 공격 수단이다 주요한. 예. 그래서 제2의 색깔론이다.
제2의 색깔론이다. 그러니까 이제 무적 필승의 무기인 거예요. 이놈들에게. 네. 이게 되니까 사람 죽일 수도 있고 먹히더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검찰 권력 장악하고 있고 언론 권력 장악하고 있고 뭐 예.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걸 총동원해서 인간 쓰레기 만들어 버리면 된다. 전형적이네요. 예. 조금 조사해서 뭐 나옴직하면은 그냥 막 그거 터뜨리는 거죠. 뿌리고 예. 언론은 그냥 사정없이 그냥 맞습니다. 아 저도 이제 오늘 끝나고 집에 가다가 침 뱉는데 그 길거리에서 이제 찍혔다. 그럼 이제 난리 나는 거죠. 네. 뭐 이제 수도에 김태형 물난리를 일으켰다 뭐 이제. 물난리. 깨끗한 척은 다 하더니 그냥 더럽게 침 뱉는다. 더럽게 침 뱉는다. 뭐 이제 별게 다 날라오는 거겠죠. 근데 그게 진실이냐 아니냐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심지어는 또 네. 맞아. 그러니까 지금 그 조민희 씨 같은 경우도 네. 뭐 포르쉐를 탔다나 네, 강용석이가 그걸 공격했는데 네. 그 조민 씨 하는 말이 내 진짜 한번 타봤으면 진짜 억울하지도 않겠네라고 했더라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어땠습니까? 네. 그 조그만 요트 하나 갖고 있었던 거 가지고 호와 유람선을 갖고 있다. 네. 뭐 집에 아방궁을 아방궁이라고 지었다. 했어요. 제가 그 집 가봤습니다. 제가 네. 아방궁 아니에요. 당연하죠. 진짜. 근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막 날려버려요 이것들이 거짓말을. 그러니까 이제 억울한 거죠. 네. 사람들 그러면 억울하죠. 일반 사람들은 그게 진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뭐 화가 나죠. 예. 진짜라고 생각되면. 네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흥분시키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예. 한국 사람들이 특히 도덕적 평가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이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네. 도덕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이. 이걸 또 악용하는 거예요. 악용한다. 네. 그래서 이런 도덕성 공격, 제2의 네네. 색깔 공격에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네네. 속수무책으로 당할 겁니다. 마치 옛날에 색깔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진보 민주 세력이 당했듯이 이 도덕성 공격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 못하면 네네. 속수무책으로 당할 것이다. 여기에 대한 대응 방법을 저는 강공을 써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강공을 써야 된다. 네. 네. 너무 그러니까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윤석열이 사실 굉장히 위기였단 말입니다. 네. 그 뭐 미국 갔다 왔는데도 사실 그다지 재미를 못 봤고 게다가 뭐 태영호, 김재원 사태로 인해 가지고 막 뚝뚝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김남국 의원 이거 2년 전인가 뭐 이미 갖고 있었던 거고 다 뭐 저 네. 재판부에서도 그냥 돌려보내고 이랬던 건데 이거를 막 엄청나게 부풀려 가지고 이렇게 돼버린 게 이게 이제 이놈들이 위험하면 이걸 쓰는구나. 네. 이제 그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거를 네. 대응을 이제 진보 그렇죠. 민주 세력이 해야 되는데 네. 이제 예전에 조국 사태도 그렇고 윤미향 네. 사태도 그렇고 네. 윤미향 의원도 얼마나 외로워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힘들어했죠. 힘들었는데 이제 뭐 풀렸는데 국민들 중에 누가 아냐고요? 풀렸는지를. 그렇죠. 지금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야, 지네 아버지 어디다가 뭐 꽂아가지고 뭐 했다더라. 그러니까요.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네네. 야, 이게 뭐라긴 몰라도 돈은 받았겠지 뒤에서. 네. 제 주변에서도 이러시더라니까요. 네네. 제 주변에 다 진보적인 분들인데도. 왜냐하면 몰아붙인 다음에 정정보도를 전혀 안 하잖아요. 전혀 안 당연히.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네네. 그게 어떤 결과가 나는지 모르는 거죠. 다 무죄 받았다는 건 모르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얘들은 그게 진실이냐 아니냐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일단 거짓말이라는 걸 놈들. 그냥 싹 쓸어서 인간 쓰레기처럼 만들어 놓고 예. 완전히 매장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예. 그리고 그 대상이 계속 바뀌는 것이죠. 한 명 한 명 바뀌는 네. 거 보이잖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부터 시작됐지만 예. 이재명 대표, 송영길 대표, 그다음에 뭐죠? 네. 또 김남국, 김남국. 그다음에 그 또 조국 전 장관, 조국, 윤미향 윤미향. 막 계속 돌아가면서 하나씩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 사람들이 색깔 공격을 당하면 도와주지 못했어요.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네네네. 나도 빨갱이 되니까. 빨갱이로 불리니까 네네. 그만큼 무서워했단 말이에요. 예. 그거를. 제가 제2의 색깔 공격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못 도와준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당하면 못 도와준다. 네. 이 사람 무죄다, 괜찮다. 하긴 그러겠네요. 아직 조사 결과가 안 나왔는데 왜 그러냐라고 얘기하면 같이 막 매도당하는 거예요. 네네네. 네, 파렴치범을 싸고 도는 뭐 너도 네. 한패고 뭐 너도 뭐가 있냐 이런 분위기 때문에 무서워서 사람들이 이 도덕성 공격이 퍼부어지면 겁을 먹고선 다 그러니까요. 물러서요. 심지어는 내쫓아야 된다 빨리 지금 그런 거죠. 끊어버려야 된다. 네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거 틈타서 또 이제 뭐 그 신났죠 뭐 걔네들. 네, 수박들 뭐 뭐 소위 이제. 수박들 막 네, 철 신나가지고 받았죠. 막 수박들에 막 지금 개 환장 파티가 지금 되고 있는데. 네. 이 이제 그 방금 말씀하신 강공을 해야 된다. 네. 저 이게 굉장히 공감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송영길 대표가 빨간 책 들고 들어오는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나 검찰 갈게. 먼저 찾아가고. 근데 검찰에 오지 말라고. 네. 내일 갈게. 근데 오지 말라고. 이런 거 같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는 좀 이제 좀 좋아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렇죠, 당당하게. 근데 당당하게 그냥. 네. 그래서
하나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일일이 그걸 변명하고 해명하고 네. 그러는 것도 저는 별로 의미 없다고 봐요. 예. 그럼 뭐, 저 오해였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라고 보도를 내겠습니까? 네. 그걸 또 꼬투리 잡아서 더 뻥튀기고 뭐 다른 것도 하고 그럴 테니까 네네. 묻혀버리잖아요. 그러니까요. 별로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한 정치 탄압이다. 예. 그리고 사실상 만약에 범죄가 있고 뭐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나중에 혐의가 입증되고 그러니까요. 형이 확정됐을 때 얘기잖아요. 법적인 처벌을 받으면 되니까요. 맞습니다. 아. 그 이후에 그게 확실하면 거기에 대해 책임을 지면 되는 건데 언론에서 떠드는 거 갖고 책임을 지라고 하면 누가 견뎌내겠습니까? 그거를. 누구라도 당할 수 있죠. 이거 강공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네. 게 나오면 당 차원에서 당 차원에서. 정치 공작이다. 네. 그리고 그만해라 좀. 네. 피의사일 유포, 네. 언론과 짜가치는 검찰 공작, 검찰의 독재 공작 이런 것들 그만두라고 그야말로 가두시도 하고 네. 정권농성도 하고 정권농성도 뭐 하여튼 이제 비유를 하자면 그렇게 네. 강력하게 하나하나 대응해 나가야 되거든요. 이건 민주당 파괴하는 행위잖아요. 그야말로 또 가짜 뉴스들을 또 내보낸 가짜 뉴스에 대한 처벌 같은 거 네. 이런 것도 입법할 수도 있는 할 건데 수도 그죠? 있죠. 입법하고. 그 민주당에서 김남국 의원이 이렇게 해서 제껴졌다 그러면 네네. 이게 끝날 것 같습니까? 계속됩니다. 그러겠죠. 그 다음에 또 누구 수박 빼고 다 하겠죠. 네. 아니 근데 제가 보기엔 나중에 수박도 해요. 네, 그러겠죠.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말안 그 들으면. 나선 놈들은 다 죽이는 건데. 근데 이제 수박이 말 잘 들으면 안 하겠죠. 민주당의 수박화. 네. 그러면 자 그런 식으로 이게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예. 민주당 쪽에서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네네. 대응을 잘해야 된다 생각해요. 네, 지금 터질 때마다 지금 막 우왕좌왕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 이 와중에 예를 들면은 그 최은순 네. 그 공지구인가요? 그거 완전히 그냥 덮어버렸지 않습니까? 아니 검찰로 가지도 않고 경찰이 덮어버렸던데. 맞아요. 네, 그 수사하던 애를 무슨 뭐 저 뭡니까 대통령 취임식에 불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히려 그런 문제에 언론들이 달라붙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국의 언론에 완전히 그걸 입을 기대할 수는 없죠. 닫고 있고 네. 워싱턴 포스트지가 오히려 빨래 건조더라고 얘기하고 그거를 비판하는 거를 대서특필하고 있으니 이게 언론이 이게 지금의 한국은 검찰과 언론은 하나라고 봐야 됩니다. 검언 공화국이군요. 검언 권력이 형성돼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야, 알겠습니다.